선생님 6학년들하고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질문이나 이런 수준이 다르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 아이들이 반응이 궁금해서. 아이들이 뭐 맹하죠. 지역이 네. 신년보다 더 못해요, 애들이. 아, 진짜요? 중랑이 그런가요? 오. 여기 면목동이잖아요. 아, 그쪽이구나. 면목동이 네. 어, 하여간 저도 이번에 처음 한 사실인데, 네. 네, 서울에서도 저기 그 기름값이 휘발유 값이 제일 싼 지역이래요. 아, 네. 면목동은 듣긴 들었는데, 네. 중랑이 거기 있는 줄 몰랐네요. 음. 그리고 그 식사비가 네. 뭐 가령 뭐 나가서 먹으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소 1,000원, 2,000원이 싸요. 오. 여기가 지금 상황이 좀 열악해요, 보니까. 음. 어쩐지 그 동해물 애국가도 6학년 학생들인데 10점? 20점? 그러니까 그걸 음, 그 음, 동해를 동력동, 바다, 바다해, 음, 동쪽 바다 이 음,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음, 틀리는 걸로 이렇게 좀 엄격하게 음, 채점을 하니까 음. 저기 그렇게 20점 한 명, 10점 한 명, 음. 나머지 다 빵점. 네, 그니까요. 그러니까 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읽기는 읽는데 외우기는 음, 외우는데 음,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는 그 대부분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음, 왜냐하면 한자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음, 그 배우질 않고 더더군다나 음, 속뜻을 이렇게 저기 추측하고 사전으로 음, 확인하는 음,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음, 1학년이나 6학년이나 서울대학교 학생이나 다 똑같아요. 음, 네. 이게 음. 예전에 속뜻사전 처음 그 제작되었을 때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30점 안 넘었어요. 아, 진짜요? 예. 아, 하긴 근데 수능에 뭐 한자 이런 게 막 그렇게 영향력 있지 않으니까. 제일 어려웠던 음, 그 한자어가 만세. 음, 만세는 대부분 다 틀려요. 맞춘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음. 네. 우리나라 만세할 때 만세를 대부분은 화이팅으로 알아요. 화이팅.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음, 근데 우리나라 영원하라, 영원하라는 뜻인데 아, 오래오래 저기 그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뜻인데 음, 다 화이팅으로 음, 대부분 다 거기서 다 틀려요. 예. 음, 그 만세는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100점을 100점이 없어요. 100점이 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국가도 저기 정확한 뜻을 알고 근데 재밌게도 아이들이 뜻을 알잖아요. 네, 뜻을 알면 아이들이 굉장히 음, 또박또박 크게 불러요. 음, 네. 그러니까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이것도 애들 헷갈리는 애들도 많고 그다음에 보우라는 말을 애들이 음, 그게 보우였어요? 음, 예. 보호, 막 약간 이렇게 어중뛰게 발음하다가, 네. 음, 후라고 아는 아이들도 있고 음, 그게
뭔 뜻인지 모르니까 음, 들리는 대로만 음, 그래서 발음만 정확하게 쓰는 애들도 초등학교 애들은 음. 별로 없어요. 그 오, 애국가를요? 외국가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은 특이하게도 하느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쓰는 애들이 많아. 하나님 쓰는 애들은 다 음, 또 교회 다니지 그러면 다 교회 네. 다닌다 그래. 아, 진짜요? 저희 반도 지금 2학년 너무 어리긴 한데, 그래도 적어도 애국가는 한번 써보도록 해야겠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네. 발음이라도 아는 경우도 드물고 음, 그러니까 뜻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음, 발음도 그냥 들리는 대로 애들이 이렇게 음, 적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음, 이제 비너증을 그 이렇게 확인하기 제일 좋은 테스트가 애국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이 사전 제작하신 분이 음, 이걸로 좀 비너증인 거 먼저 확인하고 음, 그래서 저기 사전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음, 그런 걸 먼저 불러일으키는데 그 이유가 이제 저기 이제 문제죠. 사전을 아이들이 손에 잡았는데 네. 그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음, 사전을 구입을 해도 네. 사전을 구입을 해도 어, 찾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음, 그죠.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네, 저희 부모님부터가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음, 사전이 그거죠. 이 사전이 좋은 사전인 건 알겠는데 음, 이 사전은 뭐 한자 풀이도 잘 돼 있고 음, 나름 좋은 사전인 건 알겠는데 음, 음, 거기까지예요. 사전 구입 음, 돈은 쓰긴 쓰겠는데 음, 구입하고 난 다음에는 저기 계속 보는 경우가 또 드물어요. 음. 근데 그런 중랑초한테 선생님이 제공하시는 게 되게 제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약간 아이들이 좀 많이 교육적인 케어를 받지 못하는 약간 백지장 같은 환경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게 조금 이렇게 봐주시면 굉장히 다 흡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학부모들도 되게 긍정적으로 볼 것 같고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좀 사교육도 좀 덜한 지역일 것 같고 그래서 그렇죠. 이 아이들한테 음, 어휘력을 이렇게 그 향상시키는 데는 네, 그리고 돈 그렇게 들이지 않으면서요. 맞아요. 이렇게 되게 호의적이실 것 같아요. 예, 점차점차 이렇게 저기 자기 스스로 사전을 찾는 재미에 빠져들게끔 음, 그렇게 하자면 개별적으로 제가 이제 1대1 레슨이라고 했는데 네, 맞아. 그거 궁금했어요. 1대1 레슨을 매일매일 하기로 아이들하고 아, 약속을 했어요. 방과 후에요? 아니요, 아침 자습 시간 아, 1교시. 그럼 출석 순으로 한 명씩 봐주시는 건가요? 아침에 일찍 오는 응. 순으로 아, 보는 거죠. 근데 하나이당 네, 제가 매일매일 저기 이걸 그 레슨을 네, 하는 게 네, 수학하고 수학 네. 공부랑 어 속도사전 활용하는 거 두 음, 가지를 매일매일 이제 같이 보자. 제가 음, 애들한테 어 저기 레슨이 정말 좋다는 걸 네, 좀 기분 좋게 어 해줬어요. 네, 레슨이 정말 좋구나. 1대1로 이렇게 편안하게 선생님이 나를 네, 네. 가르치는 게 맞아요.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좀, 좀 경험시켜 줬어요. 음, 너희들, 그건 이제 일단 단서로
네, 음악 단소로 제가 경험을 시켜줬거든요. 네, 이 아이들이 5학년 때, 네, 그래도 여기도 혁신인데, 네. 그, 예체능 관련해가지고, 그, 음악을, 작년 5학년 때 1년 동안 국악 강사가 와가지고 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악기 워낙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 단수 버리지 말고 선생님하고 저기 이번 6학년도 계속 가보자. 그래, 음, 제가 이제 음악 시간에 저는 단소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애들 단소 수준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1대1 레슨을 제가 한번 했어요. 네, 일단은 아이들이 어느 수준에 있건 간에 음, 음, 제가 긍정을 했어요. 너 음, 너 지금 실력은 꽤 괜찮다. 음, 또 잘 못 부는 애, 1년을 했지만 또 소리도 잘 못 내는 애가 한 명 있더라고. 네, 그 아이한테는 이제 계속 시도를 해도 소리가 안 나길래 제가 입 음, 모양을 이렇게 봐가지고 일단 네, 다시 소리를 조금 내는 데는 약간 성공했어요. 그 음, 아이한테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이렇게 경험한 애들 중에 정말 소리를 1학기 내내 못 내다가 네, 2학기 때, 2학기 때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음, 실력이 이제 향상된 음, 이제 선배 사례를 얘기를 하니까 음, 걔도 기분이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 음, 레슨 체험이라는 게 대단히 그 아이들 야단치고 못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좀 자기 수준을 이렇게 긍정하고 북돋아 주는 과정이 있거든요, 레슨은. 음,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체험을 해주니까 네, 애들이 그냥 진도 나가는 음, 것보다는, 음, 음, 선생님 그렇게 음, 수학이 음, 중요하고 음, 어휘력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음, 레슨을 1교시, 그러니까 아침 자습부터 1교시, 때로는 2교시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음. 이걸 한 2달 정도는 계속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1대1이면 나머지 학생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나머지 애들은 좀 저기 자유스럽게 장난도 네. 치고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오, 너네 그래도 조용히 하고 너희들끼리 저기 네, 수학도 물어보고 네, 사전도 찾아보고 네, 그래서 이제 과제를 안 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기 기다리는 동안 저기 쌤하고 레슨할 질문도 만들어 보고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런 전폭적인 관심? 그런 걸 좀 받지 네. 못했을 법한 친구들이라서. 그럼 1인당 몇 분 정도 봐주세요? 그래서 한 1인당 수학 한 문제, 수학도 봐주시는구나. 수학은 수학은 이제 4학년 4학년 수준도 좋고 음, 중학교 과정 저기 선행하는 애도 음, 그런 거 다 봐주겠다고 해가지고 음. 애들 자기 수준에 맞는 그 책을 문, 가져와서. 문제를 질문해도 좋고 음, 쌤한테 저 어제 수학 공부 이렇게 열심히 음, 했어요. 자랑해도 음, 좋고 음. 이제 주로 어, 자랑하는 시간이 많죠. 아, 저 저 이렇게 선생님 공부했어요. 이만큼 공부했어요. 이렇게 가져오면 제가 음, 너 이거 어떻게 풀었니? 한번 설명해 보라고. 음, 그러면 애가 음. 이제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네. 뭐 제가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음, 예, 근데 이제 들어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또 간혹 음, 이제 뭐 이거 풀다가 모르는 거 질문하는 경우에는 네. 그냥 전체를 다 모르겠다고 하면 저는 이제 가르쳐 주진 않고 어, 음.
여기 자기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걸 이렇게 구분해내면 음, 그 정도까지 설명해내면 제가 조금은 힌트를 주죠. 음,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몇 번 이제 하면 선생님이 이런 경우에는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경우는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선생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음, 그런 문제는 저기 안 푸는 게 낫다. 음, 저도 설명을 안 해주죠. 음, 그런 거 제가 막연하게 설명해 줘봐야 그 듣는 아이들 아이가 어, 들을 때도 그 아이가 그 선생님 설명을 막연하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너가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고 뭘 구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모르는지만 탁 그걸 꼬집어내야지. 음, 그래야지 이제 레슨 효과를 올릴 수가 있어요. 만족도를. 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가지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서로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저도 만족스럽고 음, 아이 개인도 만족스럽고. 근데 나머지 아이들 중에 좀 계속 그 장난을 하고 그런 애들도 네, 있고 좀 네, 어수선한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제 좀 환기도 시키고 음, 아, 그러니까 애들 뭐 좀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음. 음. 그러면은 이제 글짓기나 글쓰기 아니면 독서 교육은 혹시 따로 시키시는 게 있으세요? 이제 그렇게 들어가죠. 이제 그래서 음, 음, 애들 애들하고 글짓기는 음, 저기 어 이제 일단 집에서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쓸래, 두 번 쓸래 음, 최소한의 그 횟수를 애들하고 네, 이제 얘기했는데 네, 얘네들은 워낙 경험이 없다 보니까 네, 일주일에 두 번은 안 쓰겠다 그러더라고. 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쓰고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쓰는 날에는 그거 가지고 음, 음, 애들 이렇게 또 1대1로 이렇게 글짓기 음, 확인을 주제 하고 글짓기로요? 예, 항상 주제 글짓기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찢는 걸로 하실 거예요? 다 쓰고. 아니 그건 이제 학교에서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제 2시간 블록으로 해가지고 네, 애들 글짓기를 이제 할 때는 음, 이제 네, 그런 체험도 하죠. 그리고 이제 애들 네, 퇴고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컴퓨터실 가서 워드, 컴퓨터실 가서, 워드 치고 어,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어, 문집을 이제 만들려고요. 네, 컴퓨터실에서 글 써도 되겠네요. 그래서 애들이 음, 퇴고라는 게 굉장히 그 꼭 중요하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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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체험을 할 수 있고 음, 그다음에 내 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 글들을 이렇게 저기 책을 만들어 가지고 문집을 만들어서 같이 네, 확인하고 또 그게 이제 문집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친구 글들을 같이 네, 읽고 평가도 하고 음, 문집을 만들어 주면 애들이 그걸 그렇게 열심히 읽어요. 그쵸. 저도 그랬어요. 친구는 어떤 글을 썼을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문집을 나눠주면 그 한 2, 3일은 음, 문집을 계속 애들이 저기 읽어요. 친구 음, 글들을. 그러면 그 음, 글을 가지고 어 네, 이제 칭찬하는 음, 시간을 한 뭐 2주, 3주 계속 가질 수가 있어요. 음, 국어 시간에 오늘은 저기 어, 게시기 글이 지금 문집에 한 달 동안 쓴 게 6개가 있다. 음, 또는 8개가 있다. 네, 너희들이 그거 저기 다 읽어봤니? 그러면 전부 다 읽어봐요, 애들은. 친구 글을.
그러면 그러면 저기 그 각자 돌아가면서 기시기 글에 대해서 기시기 글 중에서 제일 좋은 글에 대한 어, 자기 음, 그 느낌을 이제 좋은 것만 네, 좋은 것만 이렇게 그 기시기 글을 평가해 음, 보자. 그러면 음, 애들이 그 네, 교과서 그 분석하고 발표하고 그거보다 집중도가 어마어마해요. 음, 친구 글에 그럴 대해서.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 글에 대해서 저기 좋지 않은 평가는 음, 절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음, 주의를 해요. 음, 좋은 것만 평가해줘요. 그럼 좋은 것만 평가하면 음, 음, 그걸 그걸 수업 시간에 듣는 기식이는 네, 기분이 그 자기가 작가가 됐냐 음, 어마어마해져요. 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어떤 보상보다 음, 큰 보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글 써서 퇴고하지 않고 네, 두 번, 세 번 해서 다음 네, 달에는 내 작품이 어, 이번 달에 6개가 실렸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10개, 뭐 12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음, 식으로 해야 돼. 그래서 매달 만드는 문집이 저기 네. 3월에 만드는 문집이 제일 초라하고 아, 점점 이제, 12월에 만드는 문집은 3월, 와, 3월 문집에 거의 한 10배 분량이 나와요. 그 내용도 더 확실히 좋아질 것 같아요. 분량도 한 편의 글의 음, 분량도 음, 어, 그뭐 서너 배 늘어나고 와, 그러니까 글을 많이 쓰는 게 네, 눈에 띄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 네, 얘네들하고 저기 첫 주에 음, 일주일에 한 번씩 글짓기를 해야 되겠다. 음,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근데 음, 예전에 이제 좀 그, 저기 괜찮은, 좋은 경험 있는 학교는 음, 일주일에, 학기 초에 뭐, 3편을 쓰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좀 애들이 그리고 첫날 처음에 쓴 글짓기가 6학년인데도 세 줄, 네, 세 아, 줄, 이런 아이들도 여러 음, 명이고, 한쪽을 꽉 채운 애가 뭐, 한 두세 명 정도? 음, 그렇지만 네, 그걸 그냥 그 자체를 인정을 해야 돼요. 음, 잘했다. 음,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집이 딱 나오면 하여튼 문집이 나오면 그 세 줄 네 줄 쓴 애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각오를 하고 네, 많이 쓴 애들도 더 많이 써야 되겠다 그래요. 다. 음, 그래서 문집을 내는 게 대단히 저기 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글짓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교사라면 음, 문집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또는 그렇게 꾸준히 내는 선생님은 일단 평균 이상의 그런 지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 편이에요. 음, 글짓기에 관심 있는 그 교사라면서 문집을 안 내는 교사는 네, 그건 그냥 음, 실천 안 하고 말만 하는 교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 음. 단적으로. 독서 교육은 따로 막 시키시나요? 이거 책 읽어와 뭐 이런다든지 그건 독서 없는데, 기록장? 음, 음, 그건 없는데, 음, 일단은 음. 어디서든지 제가 강조하는 건 자기 가방에 자기가 제일 읽고 싶은 책 한두 권이 들어있어야 된다. 아, 그래서 그거 좀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음, 지금 자기 발표를 매일매일 하고 음, 있는데, 네, 자기 발표 주제를 어, 네, 이제 좀 지나면 3월 중순 지나면
다다음 주부터는 하여튼 이제 내가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네.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음, 소개하는 시간을, 음, 발표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음, 두세 번씩 계속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 시간이 계속 발표 시간이에요, 저는. 음, 발표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제가 늘 준비하라 그러거든요. 거울 음, 앞에서도 해보고, 엄마 아빠 앞에서도 리허설로 해보고, 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눈을 음, 맞추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양도 조금씩 조금씩 늘릴 수 있죠. 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이제 음, 호응을 유도하는 면에서 발표를 하면 이제 좀 괜찮아지면 음, 이제 어, 뒷번호라든지 앞번호 친구가 질문을 꼭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음, 절차를 두면 애들이 더 발표에 집중하고요. 음, 그래서 자기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이제 뭐 이번 주에 뭐 두 권을 하면 계속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책으로 계속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예전에 읽었던 책도 다시 들여다봐요, 애들이. 음, 발표를 위해서. 네. 그러면 사실 읽은 책 다시 읽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발표를 하기 위해서 또 아, 더 재미난 책이 뭐가 있을까 애들 더 뒤지게 되고 그래서 음, 좀 경쟁적으로 이제 애들이 이제 도서실도 자주 가고 네. 그래서 계속 발표를 시켜요. 음, 그러니까 정말 국어 수업이 잘 되는 경우는 교과서를 거의 네. 안 하죠. 교과서를 음, 거의 안 하죠. 교과서 거의 안 하면서 애들이 발표가 어마어마해지고 음, 애들이 한 3월, 4월 중순 되면 대부분 다 눈을 맞출 수 있게 돼요. 그 음, 발표는 절대 보고 읽는 게 아니다. 음, 그걸 강조를 해요. 첫 시간부터, 음, 3월 첫, 음, 다음 날부터 음, 어쨌든 그 보고 읽으려는 애들을 음, 그 원고를 싹 다 저기 못 보게끔 해서 음, 발표는 저기 그, 그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친구 눈을 보고 음, 하는 거다. 전체 친구들 눈을 다 보면서 하는 거다. 음,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벌써 애들 매일매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꽤 몇 명은 벌써 눈을 맞추기 시작하더라고. 음, 네. 그리고 발표 내용은 자기 마음대로 음, 뭐든 지금 계속 자기 소개만 하고 있는데 뭐 네. 좋아하는 거, 뭐 싫어하는 거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음, 제가 좀 제안을 했죠. 싫어하는 과목 그 얘기는 이제 하지 마라. 아, 애들이 계속 수학 싫어한다 그러니까 네. 이제 싫어하는 건 얘기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만 얘기해라. 음, 어, 그러니까 이제 애들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제안도 하기도 하는데 거의 음, 자유롭게 이제 그렇게 놔두면 애들이 차츰차츰 그 좀 계속 그 정리를 하게 되고 네.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음, 그렇게 해서 생각이 조금씩 자라요. 그렇게 하다가 음, 이제 이제 질문을 한번 구성해 봐라. 그러면 좀 더, 좀 더 수월하게 질문도 구성할 수 있죠. 하여튼. 음, 그렇게 해서 독서는 그렇게 내 제목을 그렇게 달아요. 저기 주제를 내 인생의 책. 음, 자기 인생의 책이 어 우리 너희들 6학년이니까 네. 올해 한 100권은 각자가
최소한으로 목록을 만들어 보자. 음, 최소한 100권을 발표를 어, 이제 진행하겠다. 음, 그렇게 이제 음, 해야죠. 아직 이제 책 발표는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요. 음. 그래서 애들이 머릿속에 그 가두어 둔다든지 음,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표현, 표현을 먼저 떠올려 가지고 네, 표현하기 위해서 독서하고 네, 표현하기 위해서 어, 공부한다. 음, 수학도 다른 과목도 전부 음, 음, 식으로 이렇게 쓰고 답 맞추는 네, 게 아니라 네, 말하기 위해서 음, 공부한다. 식을 갖다가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음, 음,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 쓰기만 하면 만점 못 주겠다. 어, 1, 2, 3, 4 찍기만 하면 점수 안 준다. 음, 음, 설명을 해야지 음, 점수 준다. 음, 설명을 했을 때 다른 애들이 다 이해가 된다. 끄덕인다. 만점. 음, 한두 명이 잘 모르겠다. 그럼 90점. 그래서 애들 저기 자꾸 말로 표현할 수 있게. 그 글로도 수학 시험도 네, 그 글로 그 말을 갖다 글로 이렇게 쓰라고 풀이 과정을 그게 강조를 어, 많이 해요. 음, 그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저기 자기가 이렇게 학원에서 선행을 한 아이들이 네, 대부분 다 어설프게 알고 있다는 걸 느껴. 맞아요. 그 어설프게 알면 음, 이게 저기 확실하게 저기 음, 자기 실력을 장담할 수 없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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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그렇게 알면 또 재미가 없거든. 음,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말이 말을 되게 애들이 음, 말을 또박또박하게 하고 말이 유창해지죠. 음, 그래서 제 반 아이들이 이렇게 학년 올라가면 네. 다음 학년에 이렇게 보면 다른 반 가서 전부 다 임원을 다 해. 말을 발표랑 실력이 늘어가지고, 네. 음, 음. 그게 선생님, 그리고 그 질문 흐름 수업이라고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한테도 네, 그동안 뭐 저는 음, 질문공탁을 그래 네, 해서 제 수준에서 이렇게 했는데 네, 제 수준에서 이제 선생님한테나 다른 선생님한테 다가갈 때는 네, 질문공탁을 얘기를 해봐야 음, 너무 어렵잖아요. 용어 자체가 괜히, 갖는, 괜히 부담스럽고 음, 음, 그래서 이거 쉽게 설명을 하고 음, 간단하게 음, 그 절차를 매뉴얼을 정리해버려야 어, 되겠다. 그 근데 생각을 어떻게 그 단어가 딱 떠오르셨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음, 흐름, 음, 개선, 음, 과정, 뭐 음, 소통 이런 말들 계속 집어넣으면서 음, 질문, 개선, 질문, 과정. 음, 근데 뭐 이렇게 뭐 그중에서 그냥 질문 흐름 이게 좋더라고요. 예. 음. 그게 그래서 뭔가 선생님이 추구하시는 수업의 취지랑 되게 잘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되게 그래서 흐름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교사가 주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흘러가는 대로 그런 방향에 따라 수업이 네. 진행된다는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예, 음, 그러니까 사실 저기 이건 가게로 치면 간판이 불과해요. 네, 간판. 근데 간판이 그 저기 그 가게 장사를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간판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널리 알리는데 부정적인 면이 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질문 공탁은 이건 용어도 어렵고 음, 이제는 이 말은 쓰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음, 했어요. 그냥 음, 장상호 선생님도 장상호 선생님도 자기 수업을 내가 자기도 뭐 저기 대학생들 가르치면서 여러 수업을 스탠포드식으로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제일 적절한 방법으로 이제 자기 수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수업에 음, 대한 이름을 공탁으로 해버렸거든. 질문. 음, 근데 그건 장상우 씨 고민이고 음, 저는 그대로 처음에는 그 절차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좀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질문 흐름 수업은 뭐 좀 금방진 얘기지만 제가 만든 거예요. 음, 절차도 수업 전, 수업, 음, 수업 마무리 이렇게 세 가지로 네, 해서 수업 마무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네, 수업 마무리가 들어가면 그 다음 수업하고 계속 연계가 되거든요. 음, 수업 마무리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질문이라는 건 처음에 수업 전 그 질문에 비해서 한 단계 이렇게 개선된 음, 질문이고 그렇게 해서 딱 세 단계로 이렇게 딱 정리해서 쌤들한테 얘기를 드리면 음, 훨씬 좀 수월하게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이 절차를 그대로 이제 뭐 제가 아침에 이제 애들하고 하는 저기 수학 레슨 뭐 어휘력 레슨 이거 이 시간에 그대로 도입하면 똑같아요. 그 음, 애들은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사전을 보다가 물어보고 싶은 저기 그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사전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뜻풀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아이들은 질문을 가지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음, 저는 아이들이 선생님 저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속도 사전 음, 읽으면서 요거까지는 알겠는데 그다음 음, 속도 사전에 이렇게 풀이되어 있는 이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음, 이제 애한테 이건 우리 한자어가 아니라 이건 고유어니까 고유어가 잘 음, 풀이된 보리국어 음, 사전을 좀 음, 이용해서 저기 보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애가 뭐 저기 그렇게 수긍하고 또 보리국어 사전을 또 찾는 음, 또 수고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어, 질문 흐름과 관련해 가지고도 절차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중랑초에 이 모형지 뿌리신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응, 저기 응. 내일 한번 아, 레슨 드리려고. 그러셨구나. 원래 이건 수업 그 응, 학부모 공개 수업을 늘 저는 네, 질문 네. 공탁으로 했었어요. 음, 뭐 너무 간단하고 학부모도 만족스럽고 맞아요. 학생들이 참여가 많으니까. 예, 자기 자식 음, 또 다 발표하고 음, 다른 애들도 다 발표를 한 번씩은 하니까 음. 그 수업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음, 마침 이제 우리 학교 여기 교장 선생님이 올해 처, 저기 처음으로 작년에는 네, 저기 지도안을 쓰게끔 했는데 네. 왜 처음 지도안 쓰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음, 저도 음, 이때까지 교사 생활하면서 이런 사례가 네. 처음이거든요.
사실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학부모 공개 수업. 음, 학부모를 만족시켜주는 수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게 뭐 국어를 하든 수학을 하든 뭘 하든 학부모가 안심하고 어, 담임을 믿고 그런 차원에서 수업이면 되니까. 그래서 음, 제가 그냥 이거 한번 날려야 되겠다 음, 생각한 거죠. 예전 같으면 이런 거 안 하죠, 제가. 음, 뭐 저기 다들 선생님들 국어를 한다, 사회를 한다, 뭐 다 그러실 텐데. 음, 근데 아예 그런 교과목을 떠나서 학부모를 어, 저기 안심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서 음, 이렇게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본 거죠. 음, 아, 예. 그러니까 뭐 음. 관심 있으면 다음 주나 뭐 몇 한번 해볼까 주에 봐요. 몇 주에 그걸, 그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선생님이 저 이번에 작년 해주셨던 그 A4 용지 네 칸으로 나눠가지고 음, 서로 다른 질문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1번 칸, 2번 칸 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까. 이 형들이 생각보다 되게 어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렇죠. 일단 한번 시험 삼아 해볼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 뭐 음. 아니 그러니까 2학년은 어리기 때문에 진짜 생각보다 많이 어리더라고요. 음, 근데 딱, 너무 응, 응, 어리게 응, 그 애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응, 응, 절차적으로 응, 이렇게 매뉴얼대로 이렇게 세분해가지고 이렇게 대한다는 게 응, 응. 어쩌면 그 저기 애들을 더욱 어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 가령 조금, 아니, 응, 응, 응. 애들 주제글 짓기를 네, 2학년 애들 시켜도 충분하거든요. 네, 그냥 막 써봐라. 그러면 음, 애들이 진짜 막 써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 저기 잘했다. 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좀 다시 읽어보고 고치고 싶은 부분 고쳐봐라. 그렇게 해서 음, 이제 글을 다듬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저기 조금만 그런 경험하고 이렇게 계속 체험을 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자기 글짓기에 대한 자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음, 계속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 쪼가리 글들이나 계속 쓰게 하면 뭐 6학년이 돼도 애들 저기 주제에 대해서 글짓기 하라 그러면 쓸 게 없다. 어떻게 쓰냐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음, 답답하죠. 음, 음. 애들 뭐 하여튼 학부모들이 와서 뿌듯해할 수 있도록 네, 예, 그건 경험 많으신 동학년 쌤한테 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제 음, 식으로 수업하는 것보다 음, 예, 제 식으로 질문 흐름 이 수업은 사실 전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음, 본적으로 음, 본적으로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네,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아요. 근데 저 그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선생님께서 저희 작년에 수업해 주실 때 어떤 애가 질문이 아니라 그냥 저는 막 우울해요? 약간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말 했었는데 질문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표현했다는 것 자체로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 조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하지 않았던 말인데도 불구하고 음, 그걸 허용을 해주신 거랑 생각해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일인 거구나. 그 새로 알게 됐거든요. 표현 자체라는 게, 표현한다는 게 네, 어려운 일인 거구나 깨달았어가지고 최대한 자기 표현을 좀 잘 할 수 있게 네.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 질문을 그 음, 다른 말로 음, 하면 음,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지식의 표현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말은 장상호가
사용하는 이 지식이라는 용어는 어, 음, 저기 학문의 품위를 뜻해요. 네, 학문이라는 수도계의 품위를 지식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장상호가 선생님한테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장상호는 지식하고 정보가 다르다. 음, 예, 지식은 학문의 품위고 어, 폴라니 식으로 얘기하면 인격적 지식을 얘기하는 음, 거예요. 음, 예. 그리고 이건 엄연히 그 지식의 수준이 다 걸려 있어요. 네, 예. 근데 이 정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AI 컴퓨터가 음, 음, 집적하는 그런 낱낱이 쪼가리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구슬하고 구슬을 꿰는 보석하고 비유하면 딱 적절해요. 예. 음, 각각의 구슬들은 정보예요. 네, 근데 이걸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그러잖아요. 네, 예. 이 낱낱이 정보를 갖다가 그 품위로 인격의 그런 수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표현해낼 때 그게 음,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어, 질문은 지식이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근데 음, 그 지식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이 음,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음, 쌤, 저 이거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아는 거 한번 얘기해봐. 음, 애들이 쭉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지식이라고 보면 돼요. 음, 그리고 이 지식 속에는 지정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음, 저 이순신 장군 너무 좋아해요. 음, 이것도 지식이에요. 음, 근데 컴퓨터는 이순신 장군 전 너무 좋아해요. 이런 말 못 할 거 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음, 아이들의 그런 감정, 아이들의 감탄사, 음, 이것까지 다 포괄하는 게 음. 지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그럼 네. 네. 그래서 음, 사실 챗 GPT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막 번져나가고 있는데, 네, 챗 GPT니 뭐니 계속 얘네들이 발전해봐야 얘네 네. 결국 다루는 게 정보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선생님, 만약에 이제 가까운 미래에 챗 GPT AI 교사를 도입이 되게 상상을 하면은 그렇게 됐다고 쳐요. 음, 선생님은 그, 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AI 교사가 가르칠 영역, 이제 인간 교사가 가르칠 영역 나눠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음. 글쓰기 숙제 검토 같은 경우는 AI한테 맡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맡길 수 없죠. 그거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다. 그럼요. 음, 그건 그 아이가 어떤 음, 주제에 대해서 음, 자기 지식을, 자기 음, 인격을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는 정서적인 감흥도 있고, 음, 자기 아이가 거기에 음, 대한 역사도 어릴 땐 나 이렇게 음, 생각했는데 요새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음, 그런 과정도 다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그 아이의 이제 그 학생의 지식의 수준을 가늠하고 있는 네, 교사라면 이건 챗 GPT가 쓴 거고 AI가 음, 쓴 거고 이건 음, 우리 반 어, 누가 쓸 거고, 땡땡이가 쓴 거라는 걸 구분할 수 음, 있죠. 선생님은 약간 글쓰기 이렇게 교육과 과제의 목적이 그냥 글짓기 기술이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친구가 자신을 표현하고 교사가 그 친구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있는 게 그 목적이신 거죠. 그렇죠. 음, 거기에
자기의 인격적 지식을 음, 얼마나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가. 음, 그게 인간적인 음, 글짓기고 인간이 음, 쓴 글이거든요. 음, 그렇게 추구하게끔 글짓기가 진행돼야지. 뭐 저기 무슨 정보를 써놓은 건지 뭘 베꼈는지 그게 대해서 음, 무감각하고 그냥 애들 그리라 그러면 시험이다 해서 평가해버리고 그렇게 음, 소모적으로만 그렇게 대한다 그러면 애들도 글짓기가 재미도 없는 거고 음. 백길 국리나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선생님, 최소한의 글짓기 기술은 있다고 보세요? 글짓기의 기술?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그래서 저기 교과서에 뭐 이런 형식을 얘기하고 있고 절차를 얘기하고 있고 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접근 자체. 음, 그냥 쓰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음, 네, 쓰면 돼요. 쓰면 음, 거기에 대해서 그 아이가 쓰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서 쓴 거 아니에요. 네. 그 욕망을 존중해야 되고 음, 그 욕망이 점점 커지게끔 음, 점점 잘할 수 있게끔 네. 교사나 친구들, 부모는 환경일 뿐이에요. 음,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그냥 박수만 쳐줘도 그리고 박수 치고 관심을 가지기만 해도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그 욕망은. 음, 네. 그래서 어떠한 그런 기술적인 접근은 음, 그건 예, 음, 그건 교육의 상부 하화가 아니라 음, 그건 저기 인간을 소모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그런 기계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해요. 음, 네. 그래서 음, 되게 교과서에 대한 교과서에 대한 좀 왜 이렇게 저도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음. 교과서를 뭐 별로 그렇게 긍정하고 싶지가 않아. 음. 너무 이렇게 극단으로 근데 아이들하고는 교과서를 이제 저기 이용을 해야 하는데 네, 그 교과서에다가 교과서 내용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자기 그 판단, 자기의 자기 수준에서 교과서의 정보를 지식으로 구성할 수 있느냐. 음, 예, 그 문제를 이제 주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음, 교과서는 철저하게 철저하게 수단인 거죠. 저로서 음, 절대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음, 예. 그래서 뭐 솔직히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돼버려. 음, 그래서 애들한테 그 교과서로 진도 나가는 수업을 네, 이제 빠르면 5월 달, 늦어도 6월 달에는 네, 수업을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네, 진행하는 걸로 저는 음, 이제 교생 실습 교사처럼 음, 아이가 뭐 개똥이가 오늘 수학 수업, 소똥이가 오늘 사회 수업 그렇게 자기 음, 진도를 자기가 저기 교사 역할을 해보는 거죠. 미리 공부해 와서 친구도 한번 해보는 그런, 네. 그렇게 음, 하면 교과서 내용을 굉장히 충실하게 진도를 나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음, 교사는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 네, 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네, 그래서 애들한테 교과서를 좀 보충해 주자 하면 애들이 저기 가르치고 애들이 수업 진행하고 어 그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그런 네. 교수법을 연구해보는 경험을 갖고.
네, 애들 그래서 음, 수업 기술이 저기 점차점차 늘어가지고 네, 11월 달 되면 뭐 특히 이제 여학생 중에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네. 저기 옆반 경험 많으신 선생님 저기 신참 교사들보다 훨씬 수업 잘해요. 어, 네, 그거 다 제가 찍어뒀는데 네. 유튜브에 다 찍어뒀는데 지금 다 비공개로 다. 음, 6학년은 확실히 잘 될 것 같아요. 한 5학년, 6학년? 확실히 의미 아니 있게 아니 그게 수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저기 저는 3학년부터 자료가 있는데 3학년이요? 3학년이 할 수 있어요? 3학년 3학년이 더 재밌게 달려들어요. 와, 그 어릴수록. 전 학생 다 시키세요? 돌아가면서? 아니면 원하는 사람만? 아니 전부 다 시켜요. 원하는 과목으로요? 원하는 과목으로도 하고 원하지 않는 과목으로도 하고 와, 그렇게 하면 교과서 내용 자체를 어, 되게 충실하게 음, 다룰 수 있죠. 그리고 애들이 그 학원에서 선행한 애들 있잖아요. 네, 애들이 수업하는 거 보면 학원 강사처럼 하는 애들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학원 강사처럼 하는 수업이 이제 좀 하다 보면 음, 애들도 느껴요. 이렇게 하다가는 음, 공부에 대한 흥미가 많이 사라질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겠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음, 기제를 이제 조건화를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애들 음, 중에 막 그 교조화처럼 네, 교과서에 그 교과서의 말을 갖다가 진리처럼 뭐 밑줄 그으세요 뭐 이러면서 그런 애들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기 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그 교육적인 수업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음,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이라든지 음, 그것도 조금 일러주죠. 예, 음, 그래서 애들 수업관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이제 음, 한 11월 달, 12월 달에는 이제 동학년 선생님들한테 저기 한번 보러 오세요 해가지고 음. 선생님들 되게 깜짝 놀래죠. 그렇죠. 생각을 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음이 열린 분들은 우리 반에 와서 이런 것 좀 가르치게 좀 해라. 음. 음, 그래서 애들이 일단 발표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네, 그쵸. 발표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 음, 수업도 진행할 수 있고, 음,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저보다는 훨씬 수업을 잘한다 그래요. 그냥 어, 저는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음, 질문하지 않으면 교과서를 들여다보지 않거든요. 네, 내 애들은 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음, 음, 예, 교과서 내용이 어떤 건지.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못 보는 부분들을 보충을 할 수 있죠. 음, 거기다가 가끔씩 이제 질문공탁 수업을 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그렇게 한 번 바깥에서 이렇게 환기시켜주면 음, 뭔가 이게 수업이 굉장히 다채로운 수업이 학교에서 음, 진행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몇몇 아이들은 담임한테 배우는 것보다 음, 자기가 저기 교사가 돼가지고 음, 자기가 교사가 돼가 자기가 이제 저는 애들한테 교사라고 안 하고 스승이라고 음, 해요. 여기 나와서 음, 수업할 수 있으면 스승이다. 음, 스승 체험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음, 그런 애들이 이제 뭐 이제 꽤 나와요. 한 네다섯 음, 명까지도 나와요. 선생님, 음. 저 친구 수업하기 싫다는데 제가 수업 진행할게. 아, 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좀 약간 그런 걸
그런 액션을 좀 보여주죠. 저기 음, 악기 연습 시간에 단소 연습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플룻이 있는데 이제 음, 국악기는 제가 뭐 단소, 소금, 대금 다 다루는데 네. 잘 가르칠 수 있고요. 근데 음, 플룻은 제가 잘 못 부니까 플룻 이제 저한테 가르쳐 주면 이제 좋겠다 해서 그 시간에 연습 시간에 이제 제가 우리 반 여학생한테 플룻을 배워요. 음, 예, 되게 플룻 한두 명은 적어도 한두 명은 플룻을 배운 애들이 있으니까 음, 그러면 그거 배우는 척 해요 제가. 음, 그러면 이제 애들이 쌤도 저렇게 새로운 음, 악기를 배우는데 음, 예,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일종의 그거 상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메타 교육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메타 음, 교육은 그 모범으로 저기 실천으로 보여주는 게 메타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선생님 음, 저렇게 상고하시는구나. 음, 그걸 보고 상고하는 방법은 그냥 저기 뭐 모르면 나이 어린 사람한테도 이렇게 배우겠다고 하는 게 그게 음, 어, 상고의 좋은 모습이라는 걸 실천으로 보여주는 거죠. 음, 그래서 애들이 뭐 자연스럽게 서로 물어보는 거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음, 예, 그렇게 애들한테도 배우고 애들이 수업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아, 진짜 기가 막히게 그 생각도 못한 부분을 어, 야 얘가 이런 부분을 교과서 수업에서도 친구들한테 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탁 터치를 한다는 게 놀라울 때가 있어요. 그거. 음, 그래서 그건 그 모습은 거의 영원히 기억이 돼요. 어, 영원히 기억돼요. 와, 얘는 음, 그래서 항상 그거죠. 저기 애들한테 많이 칭찬하는 게 너희, 너희들이 나보다 더 잘 가르친다. 나보다 잘 가르친다. 신기해요. 음, 그 네, 장상우 선생님도 본인이 저기 수업 잘한다고 네, 화와를 잘한다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음, 한 번도 없어요. 자기는 교육학에 대해서 뭐 상고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음, 뭐 질문 공탁을 두고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음, 개인적으로 저는 그 장상 선생님하고 질문 공탁을 1대1로 뭐 레슨식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정말 좋거든요. 음, 아, 그건, 그건 그냥 죽어도 좋아요. 음, 지금 당장 죽어도 이제 한이 없다는 느낌이 드는데, 음, 우리 반 여학생, 그,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했던 여학생들, 주로 여학생들이 그런 게 많아. 어, 여학생들이 그렇게 기가 막힌 수업을 그렇게 하면 궁금하네요. 거의 뭐, 감동이죠. 근데 그 음, 순간이야. 그 순간, 음, 그, 아, 그 멘트를 날리는 그 순간, 아, 음, 그게 참 놀라워. 음, 예, 그 맛에 가르쳐. 음, 예, 그 맛에. 아마 선생님 반에도 저기 상구를 하고 싶어서 학교에 오는 애들이 있겠지만, 또 네, 이런 거 감안하셔야 돼요. 비록 2학년이지만, 네, 하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왜 학교에서는 하와할 기회를 안 주시냐고. 음, 그래서 친구들을 돕고 친구들 도우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음, 있으면 아마 그 교육 공동체로 학급이 음.
음, 에너지가 크게 일어날 수가 있죠. 음, 음. 근데 어쨌든 뭐, 좋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혹시라도 한두 분, 네, 이렇게 일요일 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네. 들어오시고 싶으시면, 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좋아요. 쌤도 혹시 뭐 네, 친구라든지, 네, 또 신년에 또 음, 뭐 공부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으면 음, 불러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음. 음, 그럼 다음 주도 일요일 날 같은 시간에 뵐까요? 그렇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뭐, 선생님 뭐 바쁘신 일 있으면 네, 언제든 연락 주시면 네, 쉬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저는 8시부터 그 예전 애들하고 네, 여기 속도사전 가지고 음, 그 질문 흐름 수업을 하고 있어요. 줌으로요? 줌으로. 몇 살이에요, 그 친구들? 애들 저기 4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그럼 그 친구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수업을, 우와,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 어,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응. 하여튼 지금 2년 넘게 계속 하고 있어요. 우와, 어떻게, 연령대도 다른가요, 친구들이? 그렇죠. 우와,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해요. 제가 재미없으면 그만둬야지 했는데 네. 좀 이상한 교사가 돼버렸어요. 아, 이- 네, 이런 수업이 네. 재밌더라고요. 그럼 이 주소로 계속 하시나요? 음. 그저 중간에 잠깐 들어와 봐도 되나요? 다음에 아, 네, 다음에 한번 애들 참관 삼아. 응, 애들이 응. 애들한테 허락을 안 받아가지고 네, 네, 맞아요. 근데 저 막, 그냥, 완전 다 음소거하고 그냥 듣기만 한번 나중에. 그래서 뭐, 와,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기 질문 음, 저기 음. 저기 속초사전 지난 한 주 동안 뭐 저기 보다가 궁금한 거 네, 물어보고 어머. 근데 다 아이들이 연령도 다르고 수준도 다 다르고 제각각일 텐데, 서로가 밑에는. 저기 음, 동생이 얘기한 거 너가 저기 설명도 해줘라 우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번호도 저, 같이 있고요. 저 매주 그러면 다음에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선생님. 매주 프로그램이 조금씩 달라요. 첫째 아, 주는 장문도 하고 네. 속도사전에서 뒤에 부록에 있는 사자성어도 보고 오, 두 번째 주는 질문공탁하고 음, 세 번째 주는 수학 공부도 같이 해요. 음, 그다음 논어도 읽고 네 음, 번째 주는 책, 책 소개 발제도 하고 약간 동아리 같아요. 뭔가 학문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음, 핵심은 네. 오히려 속도사전 계속 활용하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한번 초대해 주시면 잠깐 방해 안 되게 한번 조금만 참관 좀 하고 갈게요.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음.